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예학 제1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학 제1강 1강은 원예학 소설 부분입니다. 원예학 소설 부분인데 일단 문제를 좀 먼저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3페이지에 연습 문제 1번 문제부터 보십시오. 1번 문제를 보면 원예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거기 보면 1번 대상 작물이 상대적으로 귀하다. 2번 노동 자본 토지 집약적이다. 3번 장소가 적절한 규모로 제한된다. 4번 미적 만족과 관상이 주목적이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3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원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예의 특징. 자, 이 원예의 특징을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집 안팎이나 근처에서 이제 원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예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한된 공간 자체가 제한된 공간이란 말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가 값비싼 작물 이런 말 나오고요. 그럼 네 번째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나오죠. 집약적.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원예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일단 대상 작물이 이제 값비싸다 이게 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한된다는 것도 나왔죠. 제한된다. 그 다음에 노동 자본 토지 집약적이다. 이거는 이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니까 4번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집약적이죠. 집약적 노동 자본 토지. 이제 4번에 보시면 미적 만족과 관상이 주목적이다. 자, 이런 것은 관련이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1번에. 자, 2번. 원예의 3대 분과는 무엇인가라고 그랬죠. 자, 이 원예의 3대 분과는 9페이지를 펴보세요.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 1번에 원예의 분과 나오죠. 9페이지에. 9페이지에 1번에 원예의 분과가 나오는데, 자, 이 원예의 분과의 바로 밑에 나오죠. 그 원예는 대상 작물에 따라 채소원예, 가수원예, 화해원예의 3대 분과로 나눈다. 체가하죠. 체가하. 그렇게 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2번이 되겠죠. 채소원예, 가수원예, 화해원예고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원예의 식품적 가치를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죠. 자, 이것은 원예의 식품적 가치가 이제 그 12페이지에 보면 원예의 가치 식품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원예의 가치 식품적 측면. 거기에 보면 이제 원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칼리성 식품이고 또 보건 기호 식품이고 그다음에 그 양리 기능성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예의 그 식품적인 측면을 좀 풀기를 하면요. 식품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원예라고 하는 것은 그 비타민과 무기질의 급원이다. 공급원이란 소리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 다음에 보건 기호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양리 기능성 식품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원예의 식품적 측면의 특징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나오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무기질이 풍부하고 알칼리성 식품이고 보건적 기호식품이고 양리적 기능성 식품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무기질 풍부 1번에 2번 비타민 풍부 3번 기능성 풍부 4번에 보면 원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원예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4번이 답이고요. 자, 시설 원예에서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게 뭐냐? 자, 이것은 그 16페이지의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4번은 16페이지. 자, 16페이지의 도표를 보면 채소의 품목별 재배 면적과 시설 재배 면적. 자, 시설 재배 면적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과체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체류가 과일이죠. 이 과체류가 보시면 그 51,473헥타르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 비율이 보면 80.3%가 됩니다. 이 비율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과일, 과체류 1번이고요. 딸기의 로열티집과 관련한 당면 과제는 됐는데 이건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에 그 한국 원예 당면 과제 2번을 보시면 2번 2번에 보면 이제 신품종의 육성이란 말 나와요. 신품종의 육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품종의 육성에 보면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최근에 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장미, 카네이션, 키위, 딸기 이런 말 나오죠. 딸기. 이런 딸기의 로열티 부담이 생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보겠습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품종 육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품종이 새로운 품종이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은 당연히 2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조금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그 원예의 의미. 자, 2페이지를 펴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이제 원예라는 말부터 나오죠. 원예. 그래서 이 원예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드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말하면, 가르든에 ing 붙여서요. 또 이제 홀티컬처란 말도 쓰죠. 홀티컬처. 원래 이 컬처란 말은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경작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돼 있죠. 우리가 컬티베이트가 경작하다는 동사죠. 이 단어는 이제 명사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예의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원예라는 것은 이제 에워싸고 있다. 이 원자라는 것 자체가 에워싼다는 뜻이죠. 요 글자가 에워싸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밭을 에워싸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자는 이게 이제 제주 예자로도 쓰이지만 심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 예자가 뭔가를. 그래서 이제 심을 예자죠. 나무를 심는 모습.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홀티컬처가 그 밑에 단락에 보면 17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홀티컬처라는 것은 성 안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에그리컬처란 말도 이제 농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에그리컬처는 성 밖이란 뜻이에요. 에그리란 말 자체가 이제 밖을 의미하죠. 성 밖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농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원예의 특징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한 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는데,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넘어가면 현대 원예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현대 원예.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현대 원예는 두 번째 단락에 이 현대 원예는 뭡니까? 이런 생활 주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품목에 따라서는 이 규모의 제한도 없어요. 규모의 제한도 X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예 역사를 보면 이제 고대부터 쭉 그 원예 역사가 이제 나와 있죠. 고대로부터 이제 어떻게 원예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떤 원예가 특히 이제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된 그런 곳에도 이제 채소를 주제로 지은 시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채소를 주제로 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보면 그런 게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청자를 보면 연꽃이나 참외 모양을 띠는 것도 있고 또 청자 문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조선시대의 태조는 장원서를 설치해서 장원서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화초와 과수의 재배를 지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세종 때 그 강의하는 양화 소록이라는 책에서 화목류의 재배 기술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의 한국 원예를 보면 근대의 한국 원예 보면 보통 이제 그 1906년에
지금 5페이지를 봅니다. 거기 이제 뚝섬 쪽에서 이제 원예 모범장을 먼저 설립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가면 그 우장춘 박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세계적인 육종학자로서 그 우리나라 원예의 어떤 재배 기술 이런데 상당히 그 뭐랄까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그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에 원예의 분과와 가치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원예의 분과에는 먼저 채소원예가 나오죠. 그래서 이 채소라는 것은 그 원칙적으로 신성한 상태로 주로 부식이나 간식으로 쓰이는 초본성 재배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과수원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이겠죠. 과수원예니까.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과수원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루트 사이언스란 말을 쓰죠. 프루트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화훼원예 또 나왔죠. 화훼. 이 화훼원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관상용이죠. 관상용. 그래서 이 관상용으로 다루고 있는 화초류, 꽃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시설 원예가 그 밑에 있죠. 시설 원예.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원예를 말하겠죠. 특히 온실 같은 그린하우스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시설 원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원예 구분과 종류에 보면 거기 이제 전통 원예 생산, 생활 원예, 사회 원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예의 가치의 식품적 특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상학적 특징이 있죠. 12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원예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익히는, 특히 이제 관상이라는 거니까 본다는 뜻이죠. 이 관상학적인, 관상적 측면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취미와 여가선용, 환경 유지와 개선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서함양. 이건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네요. 거기 그 특징이 정서함양. 그 다음에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경제적 측면도 나오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겠어요? 이 한국 농업의 중심이다. 농업의 중심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농가의 소득원이 되죠. 그 다음에 성장의 잠재력.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4페이지를 보시면, 작물별 표 1-4에 시바르당 소득과 농업 생산에서 원예 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딸기가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예 작물의 재배 현황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분과별 재배 면적과 생산액이라는 것이 쭉 나오고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원예의 어떤 생산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지 면적이 175만 9천 헥타르고 논이 이제 104만 6천 헥타르, 밭은 71만 3천 헥타르라는 것이 또 쭉 나오고, 그래서 원예 작물이 이제 무려 62%를 차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예 작물이.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재배 면적 같은 경우 보면 채소가 나오는데, 채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과채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에 대한 이야기도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감귤, 복숭아, 포도, 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훼가 나오죠. 화훼.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넘기시면 뭐 절하류,
거기 이제 18페이지 도표 나오죠. 1-8에. 이 절하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꽃꽂이에 사용되는 거죠. 꺾을 절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화류, 초화류. 풀처럼 자라는 그런 종류, 초화류겠죠. 눈으로 보면 관상류.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목류 같은 경우는 나무 종류죠. 화목이니까. 종묘류는 어린 묘목. 어린 묘목. 그 다음에 구근류.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구근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원예 당면 현황이 나오는데 19쪽에 보면 1번이 생산성의 향상이고요. 2번이 신품적 육성, 3번 기계화 생력화, 4번 품질의 보급화, 5번 새로운 수요 창출. 자, 20페이지 넘겨보세요. 6번 생산의 준연화, 7번 저장성의 향상, 8번 유통구조의 개선, 9번 국제경쟁력 강화, 10번 친환경 유기원예.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 원예의 당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21페이지, 22페이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그 원예학의 제 1장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학 소설에 대한 강의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